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요. 형이 데리고 온 여자였습니다. 인사하러 왔는데 요즘 누가 저런 걸 입고 다녀?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보고 아직도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아버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그냥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는 짧아야 했고 결과는 분명해야 했습니다. 누가 맡았는지보다 어떻게 해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바로 올라갔고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유를 묻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형과 누나는 항상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흔들린 건 첫째 형이 맡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키워낸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이 빠졌고 거래처 몇 군데가 동시에 계약을 끊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고 회의가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경쟁이, 결과만 말해. 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의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둘째 누나가 맡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원인은 식중독이었습니다. 손님 여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이름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사 출력물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관리 누가 했지? 누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내가 맡았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설명해. 누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점검은 정상적으로, 결과가 이거다. 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과 누나는 더 바빠졌습니다. 각자 문제를 해결하느라 움직였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형은 거래처를 다시 붙잡으려 했고 누나는 내부를 다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 쪽 거래처가 다시 흔들렸고 누나 쪽 매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그마저도 길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분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고를 받았고 회의를 열었고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증명해라. 그 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형과 누나는 점점 더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망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서로를 밀어내면서까지 올라가려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라가거나 밀려나거나 그 사이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준이 곧 다른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희 집에서 셋째 형은 늘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누나가 회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셋째 형은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인지 지친 것인지 그 차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싸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기회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부르기도 했고 매장 점검에 데리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형은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관심 없으면 억지로 시키지 마라. 한 번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셋째 형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외부 회사로 갔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쟤는 애초에 판에 들어올 생각이 없잖아. 둘째 누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반대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화가 날 법한데도 화를 내지 않았고 설명할 수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누구야? 둘째 누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집 딸인데 그 질문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저는 늘 이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셔. 무슨 장사? 채소 가게. 그 말이 끝나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래. 누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두 사람은 이미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 이야기도 오간 상태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그 사람은 팀장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그 사람을 두고 생활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처음 보게 된 건 집이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고 저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형 차가 시장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고 셋째 형이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 야채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나이 드신 부부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은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셋째 형의 미소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형을 불렀습니다. 이거 무거워요. 같이 들어요. 셋째 형이 바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상자를 옮겼고 정리하는 손이 맞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형이 저를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집 가는 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가 막내야. 그 사람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꾸민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시장으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가게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동생 밥을 따로 챙겨두는 모습도 봤습니다. 부모가 바쁘면 그 사람이 대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더 잘 보인다는 거요. 그래서였는지 그 사람이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조금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인사 오는 날 그 사람은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둘째 누나가 먼저 훑어봤습니다. 요즘 저런 옷도 팔아?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디 가면 저런 걸 살 수 있어. 대단하다. 그 사람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 누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보네. 정말 센스 없네. 아직도 저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 그 말에도 그 사람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장 쪽 과일이 더 싱싱해서요. 끝까지 말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크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밥 먹고 가요. 말은 친절하게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보고 들어갔고 큰형은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저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형이 잘해줘요? 회사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바쁠 때도 있는데 잘 챙겨줘요. 가족이 바쁘면 서로 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른 먹고 들어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고 가요. 그 말은 들어보면 예의였지만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표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집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아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고 식탁에 앉아 신문보다 보고서를 먼저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식탁에 아버지가 늦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전날 회의가 길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접대가 있었나 보다 늦게 들어오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늦게 일어났고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자마자 전날 매출이나 거래처 문제, 기사 하나까지도 짚어서 묻던 아버지였습니다.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왜 그 숫자가 달라졌는지, 왜 그 매장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짧고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문을 펴놓고도 한참 넘기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뜨는 손도 느려졌고 국을 몇 숟갈 뜨다가 그대로 두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하셔서 그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더 바빠 보였습니다. 첫째 형 쪽 문제는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았고 누나 쪽 매장도 여전히 뒤숭숭했습니다. 회의는 더 자주 열렸고 거래처 대표들을 따로 만나는 자리도 늘어났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외부 미팅은 늘 아버지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건 회장인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정리하고 수습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일은 각자 맡은 자식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지쳐야 할 사람은 어쩌면 큰형과 누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빨리 달라지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술자리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아버지는 술을 안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마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져도 다음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는 술 냄새가 집안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시간이 늦어졌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거실 소파에 한참 앉아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장 씻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서재로 향했을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양복 재킷 단추를 풀다가 손을 잠깐 멈추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얼굴빛이 전보다 칙칙해졌습니다. 피곤해 보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누렇게 뜬 것 같기도 했고 눈 밑그늘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냉정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첫째 형이 올린 보고서를 보다가 아버지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다시 첫째 형이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아버지는 서류를 덮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변명 말고 다시. 그 말은 여전했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몸만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형은 그 무렵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회사가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집안 공기를 피하려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상태는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셋째 형이 식탁에서 아버지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회사에 들어와서 도와주던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말로 걱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셋째 형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집에서는 걱정도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하는 걱정보다는 결과로 보이는 쪽이 더 인정받는 집이었습니다. 그 말에 셋째 형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셋째 형 여자친구였습니다. 원래는 셋째 형과 같이 오기로 했던 것 같았는데 형은 갑자기 회사 쪽 일정이 생겨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혼자 왔습니다.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인사 갔던 날 이후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도 여전히 단정했고 죽재료와 과일을 조금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뭘 이런 걸 사왔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그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올 것이지 또 굳이. 그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고 해도 몸이 괜찮을 때의 아버지는 낮에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붙인다 해도 문을 닫고 오래 있는 아버지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산죽은 안 드셔 직접 죽 좀 끓여줄래요? 부탁 같았지만 무시하듯 일을 시키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부엌에 쌀 있고 호박도 있을 거예요. 간도 세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잠깐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 뒤로도 일은 계속 생겼습니다. 물 좀 갈아다 놔요. 방에 이불 좀 정리해줘요. 도우미 아주머니 오면 안방 창문틀 좀 같이 닦아줘요.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죽 냄비를
올려놓은 뒤 안방에 들러 물컵을 갈아 놓았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자 같이 이불을 털고 창틀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처럼 와서 손님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 누구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죽 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아서 안쪽이 조금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듣지 않으려면 지나칠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예전 아버지의 말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조금 걷고 식지 않게 그릇 뚜껑을 반쯤 덮어두었습니다. 간병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셋째 형은 결국 늦게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부엌 정리를 끝내고 도우미 아주머니와 안방 이불까지 정리한 뒤였습니다. 형은 그걸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런 걸 다 했어?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 좀 보탰어요. 아주머니 혼자 힘든 것 같아서요. 아버님도 좀 피곤해 보이셔서. 셋째 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형도 이 집이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버지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따로 드시게 두었다고만 했습니다. 큰형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고 누나는 내일 회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셋째 형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만 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자꾸 안방 문 쪽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늦게 흔들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뒤부터 집 안의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셋째 형이 회사로 왔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잠깐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회의 중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오지. 그 말이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셋째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형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회장실 앞에서 쓰러지시고 결국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입원 수속을 하고 아버지 상태를 확인한 후 입원 수속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셋째 형이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셋째 형은 잠깐 물을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병원이요. 그 한마디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셋째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좀 해야 한대.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날은 그 얘기 이상으로 다른 말이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일반 가족 같으면 누가 먼저든 이유를 물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를 집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셨어. 셋째 형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셋째 형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검사해야 한대요. 그 말은 그저 지금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첫째 형도 둘째 누나도 평소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두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작아 보였습니다. 셋째 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병실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약으로는 안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간 이식입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고개를 숙였고 둘째 누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셋째 형은 의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서 적합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 이후로 병실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누군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능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잡혔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셋째 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맞는데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사람이 하나 줄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다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 이야기는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안 되나. 말은 이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은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는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먼저 나설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 무렵 그 사람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셋째 형은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혼자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어머니였습니다. 왔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병원에도 몇 번 다녀갔습니다. 셋째 형에게 말하지 않고 움직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건 누가 먼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적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집으로 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셋째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이 오래 다투었습니다. 셋째 형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 마. 그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해야죠. 그 말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집을 다시 오게 됐습니다. 누가 가족인지보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여자친구가 집에 와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사 온 날에도 그랬고 그 뒤에 몇 번 더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누나는 볼 때마다 말끝에 가시가 있었고 어머니는 예의는 지키는 척했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큰형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검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 셋째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온 거니? 셋째 형이 짧게 말했습니다. 맞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다들 대충 듣고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둘째, 누나가 먼저 여자친구 쪽을 봤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거네. 여자친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할 생각 없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셋째 형은 바로 받았습니다. 들을 것도 없어요. 그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요. 부엌 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잖아.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면 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남보다 더 멀게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지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해주길 바라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누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셋째 형이 바로 끊었습니다. 그만해. 누나가 말했습니다. 왜 틀린 말 했어? 셋째 형은 이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둘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너는 안 맞고. 첫째, 형도 바쁘고 나도 몸 생각해야 하는데. 그 말은 너무 쉬웠습니다. 자기들은 안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해. 돌려 말하지 말고. 누나는 바로 화를 냈습니다. 너 말이 왜 그렇게 나와? 셋째 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들 그거였잖아. 큰형은 계속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없다고 했다며. 셋째 형이 쳐다봤습니다.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셋째 형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래서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은 해봐야지. 그 말도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기 손은 안 대고 결정은 남이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형은 왜 그런 말을 해? 첫째 형이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지. 셋째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싫은 거잖아. 첫째 형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는 여자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시하는 쪽이었다면 그 뒤로는 필요해서 붙잡는 쪽이었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다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편한 사람 대하듯 막 대했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니? 다시 검사한다던데. 맞아? 의사한테 뭐라고 했어? 수술하면 회복은 얼마나 걸린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 오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죽도 잘 못 드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기운이 너무 없으셔. 예전에는 같이 겸상도 길게 하지 않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 상태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말도 결국 한 방향이었습니다. 해달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직접 말했습니다. 너라도 설득해봐. 셋째 형이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어머니가 흥분해하면서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반대가 어디 있어. 셋째 형은 황당하단 듯이. 그래서 더 안 돼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보다 그 애가 더 중요하니? 셋째 형은 너무 한다는 표정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끌어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있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바로 싫다고 말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죽을 놓고 나오거나 병원에 다녀온 날 셋째 형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셋째 형은
계속 막았습니다. 하지 마. 그 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했고, 집 앞에서도 했고, 회사 끝나고 만났을 때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말했습니다. 알아. 셋째 형이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면 하지 마.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어.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그날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가 혼자 병원에 갔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셋째 형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듣고 의사 얘기도 혼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셋째 형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하려고 해. 셋째 형이 놀라 말했습니다. 안 돼.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셋째 형은 처음으로 화를 내며 그걸 왜 내가 결정해? 여자친구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 셋째 형은 그 말 뒤에 바로 말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수 있다고 했고, 아버님 상태는 안 좋다고 했고, 시간도 없다고 했어. 셋째 형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작았습니다. 말을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은 못하겠어. 셋째 형은 그날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수술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첫째 형과 누나는 전보다 더 자주 병원과 연락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해줄 사람은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형만 그 안에서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집 안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여자친구가 집에 와도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먼저 꺼냈고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하나씩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을 다 듣고만 있었습니다. 셋째 형은 그 자리에 있어도 중간에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수술은 해야 하고 그 전에 결혼을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자친구 쪽으로 일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셋째 형과 같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장 가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라 정리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형이 먼저 아버지 상태를 말했습니다. 수술 얘기까지 같이 꺼냈고 여자친구가 결과를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가 바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셋째 형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후회 안 하겠냐? 여자친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결혼부터 하라고 했고 그걸로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양쪽 부모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간단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혼 날짜만 정했고 다른 얘기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 집에서 있었던 일은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길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짧게 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사를 하고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식이 끝나자마자 돌아갔습니다. 셋째 형이 배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병원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입원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하루 먼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형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자친구 부모도 병원에 왔습니다. 가게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딸 옆으로 갔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금방 끝나요. 어머니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딸을 한번 보고 셋째 형을 한번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은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부모는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다시 병실에 모였습니다.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셋째 형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셋째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여자친구 어머니가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간호사가 나왔을 때 셋째 형이 먼저 앞으로 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간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친구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먼저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이 끝난 뒤 다른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있었지만 병실은 따로 썼습니다. 처음 며칠은 누구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가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혼자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왔고 셋째 형이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물이나 약은 셋째 형이 챙겼습니다. 어머니도 병실을 오갔습니다. 들어와서 상태를 보고 필요한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는 시간을 맞춰 병실에 왔습니다. 의사 설명을 한번 듣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며칠 동안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딸 상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셋째 형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친구가 혼자 앉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간단한 식사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경과 괜찮습니다. 그 말 이후로 병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길어지지는 않았지만 오가는 말이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여자친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끊거나 겸상을 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 있으면서도 일을 끊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고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가 번갈아 병실로 왔습니다. 매장 상황과 거래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부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첫째 형이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도 자료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같이 봐. 그 말 이후로 여자친구는 병실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짚었습니다. 숫자가 틀린 곳, 빠진 부분, 정리 안 된 자료, 그 정도였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누나는 그걸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더 먼저 가져오고 설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퇴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며칠 더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생활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식탁에도 같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필요한 얘기 위주였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편하게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 배워라.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회사 일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형은 그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먼저 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회사 일을 보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낸 뒤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준 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같이 보게 했고 정리된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을 때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서류를 올리게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부분만 짚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 빠진 항목, 정리 안 된 거래처, 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이 올린 자료에서 정산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걸 먼저 찾았습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첫째 형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다시 올려. 그 말로 끝났습니다. 누나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장 계약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안 붙어 있습니다. 누나가 바로 자료를 다시 찾았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그 뒤로 보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설명도 더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로 걸린다는 걸 알게 된 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했냐?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깔끔하다. 그 말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는 자료를 더 빨리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먼저 붙였고
문제될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품 단가가 맞지 않는 상태로 계약이 진행된 건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손해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진행했지?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와 다시 연락했고 조건을 다시 맞췄습니다. 손해나는 구조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라. 그 말 이후로 여자친구가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는 그걸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료를 늦게 넘기는 경우가 생겼고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빼고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실수처럼 보였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문제를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확인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쌓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는지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 말을 더 듣는지도 같이 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본사를 맡은 뒤로 회사 흐름은 안정됐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지 않았고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먼저 자기 부모에게 갔습니다. 시장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산대 쪽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들어오자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여자친구가 잠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얼굴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어머니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진짜야?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응, 확인했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몸 괜찮아? 괜찮아. 무리하면 안 된다. 일 좀 줄여.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리고 셋째 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잘 챙겨라. 셋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 알았어? 병원은 어디 갔어? 입덧은 있어? 그 얘기로 시간이 갔습니다. 며칠 뒤 셋째 형이 집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니?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 줄여라.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냐?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여자친구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사 일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본사는 여자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맞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정리해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본사 회의에서 여자친구가 직접 말했습니다. 본사는 아주버님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같이 올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날 이후로 본사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형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셋째 형과 같이 분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라.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몸부터 챙겨라. 그 말 이후로 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삿날 짐을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셋째 형이 계속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셋째 형에게 말했습니다. 잘 챙겨라. 첫째 형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나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회사에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필요한 것만 확인했습니다. 셋째 형은 그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남는지 보는 일이었고, 끝에는 누가 정리하고 나가는지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 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집도 그대로였고, 사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내리던 말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형과 누나는 이제 자료를 먼저 공유했고 문제 생기면 같이 붙어서 정리했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던 게 아니라 같이 맞추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결과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고 손주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 안에서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보고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장도 보고 며느리랑 부엌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손주도 자주 맡아서 봤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하나씩 달라지면서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오면 같이 밥 먹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 집이 바뀐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에서 무엇부터 바꾸셨을까요?